고은영 스테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은 남한에서 만난 30번째 남자다. 30번째래요. 자, 이 얘기 누굽니까? 예, 누구십니까? 김하나 씨. 저를 좋다고 이제 썸이나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이 뭐 솔직히 30명이겠어요. 한 100명은 되겠죠. 이것도 줄인 거다. 이것도 줄인 거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 가정의 불화가 좀 많은 가정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새엄마도 한 2번 정도 했었고 새어머니들이 오실 때마다 항상 그 자녀들을 한 2~3명씩 줄줄이 이렇게 딸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그 중간에서 눈칫밥 먹고 또 일을 이제 다 저한테 맡겨요. 근데 일이라고 하면 북한은 뭐 밥도 쿠쿠밥솥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불아궁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물도 두만강에 가서 이제 물찌개로 지고 와야 되고 이제 심지어 산에 가서 통나무를 허리에다가 이제 막 그 끌바를 이용해서 허리에 메고 이제 내려오다가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항상 집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새엄마잖아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한 숟가락 먹고 아 배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새오빠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터득했던 게 침을요. 입에다가 계속 고이고 해서 뱉고 하면 덜 배고프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2~3일 정도 가게 되면 실은 결국 실신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저희 아빠가 야 그래도 너네 엄마가 최고였다. 라고 하면서 본초.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아빠의 구박에 못 이기기도 했고 또 식량 구한다고 중국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이제 중국으로 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하시면서 실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거든요. 아니 원래 엄마를 찾으러 가셨다가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남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새엄마들은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너네 아빠가 이제는 없으니까 행방불명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고 새엄마하고만 사는 네. 그게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근데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빚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야 여기 빚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너 훔쳤지. 너 훔쳐가지고 어디 훔쳤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쫓아낼 그 빌미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 저 집 동냥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제가 이제 입양된 거예요. 아빠랑 친한 분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거의 좀 식모살이처럼 이게 몇 살 때예요? 맞아요. 그때 한 11살쯤 11살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은 아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쥐약을 보면서 아 이거 먹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11살이. 하고 네, 저희 엄마를 팔아먹었던 브로커가 이제 다시 이제 도강을 해가지고 이게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북한에. 그분이 좀 소문이 안 좋았어요. 사람을 팔아먹는데 그 내장 털릴 수도 있고 피 뽑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나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시도하다가 진짜 엄마한테 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냥 시도하다가 잘못돼도 난 상관없다.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났고 다행히도 엄마를 만나셨어요? 네. 왜냐면 저희 엄마 만나게 해야 저희 엄마한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넘겨줬어요, 저를. 네,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한 5~6년 정도 살다가 또 한국으로 19살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너무너무 이제 막 우울하고 힘들고 왜냐면 대한민국에 딱 와봤는데 아이들은 다 어릴 때부터 막 파인애플, 애플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다 외래어고 막 다 너무 생소하고 무섭고 막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랑도 좀 많이 받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연애를 많이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가정을 꿈꾸고 싶었어요. 정말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맨날 제가 눈 떠서 봤던 거는 제가 뭔가 의식이 생겨서
봤던 거는 아빠가 항상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담배 그 재떨이라고 해서 북한은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걸로 엄마한테 막 까고 가마뚜껑 막 솥을 엄마 까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남자 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손찌검하고 소리가 높아지거나 이러면 저는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서워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 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를 알고 싶어서 잘하셨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실은 만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결국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이다. 진짜 그놈이 그놈이다. 정말 결혼 후의 삶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살아봐야 알아, 예. 살아봐야. 그래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홧김에 박순영 씨 만난 거예요. 그 화기매라뇨.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솔직히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주변에서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래, 그것도. 꼭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근데 연애 없어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되는 멋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 없이 인물도 안 보고 난 다 안 볼 거다. 그런 거 없이 인물도 안 보고 난 다 안 볼 거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인물 심하게 보신 것 같은데. 인물을 심하게 봤어. 아니, 솔직히 스튜디오에서 한국인은. 그렇다고 무슨 인물 여기 제일 낫다고 하세요, 진짜. 아이고, 갑자기 또 나와. 아까는 그렇게 이혼 문턱을 왔다 갔다 하신다더니 또. 그렇게 하니까 열받네. 얘기 좀 더 들을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신 거예요. 제가 기도해봤는데 아라 씨가 저의 배우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상형은 실은 이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우리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반성의 법칙이 근데 저는 그런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상남자 막 근육도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상남자 얘기. 이런 남자 조용히 계시라요, 그냥. 독종 씨 그렇지. 혼나려고 또. 보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좀 이렇게 좀 얄쌍하고 막 누구 봐도 이렇게 톡 찍으면 이렇게 막 탁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뭔가 꽃미남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 먹었던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빠 결혼하자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제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하고 연애하지. 네네. 그래서 선결혼 후에 오빠가 연애야. 어떤 직업인지도 몰랐고요. 에?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도 몰랐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첫날 밤도 보내야 되는데 첫날 밤은 각방을 써야 되나 서로 아직 마음이 그렇게 막 서로 사랑한 제가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렇겠다. 오빠가 그래서 내가 저짝 방에서 가서 잘까 이 정도로 진짜.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근데 결혼을 그래도 순수하다. 결심하게 된 뭔가 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이 한반도 남북을 좀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빠도 세 번째는 이거는 내가 다른 거 다 타협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 내가 포기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용열땡! 이용열땡! 왜 안 보신다더니. 키는 왜 그랬어요? 키는 왜? 2세를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다음 2세를 위해서는 잘 키우면 커 다. 요즘 발음이 좋아. 여기 잘 먹어서 잘 커. 하신 분들이 타협이 잘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키예요. 네. 하나 왜냐면 작아요, 북한은. 이 북한 사람들이요 영양이 안 좋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부모 세대보다 평균 키가 작아진 유일한 국가예요. 아이고. 그래서 남한에 탈북을 하시면은 남한 사람들하고 키 차이에서 약간 충격을 받으신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꼭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북한 군인들을 보면요. 170대는 군인 한 명도 없어. 진짜. 아, 그쵸. 165 이 정도지. 165 같은 소리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군단 165도 안 돼. 최전방에서 이군단에서 내가 간호장교 했거든요. 네. 평균 키가 145cm. 몸무게가 남자가- 45kg입니다. 남자가요? 남자가 거기 145요? 145cm. 내가 거기 가면 선수남이네. 형 가면 농구해야 돼. 농구 선수. 아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남편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박순영 씨. 네. 아니 그 저 아내 30번째 남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몰랐겠지, 몰랐겠지. 아니 한 3번째 정도 남자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계속 알아가는 곰이 하나 더 붙었어. 뒤에 곰이 하나 더 붙었어. 이제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연애도 안 연애한다는 소리도 없다가. 네, 연애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하는데 북에서 왔다고 하니까 얘가 월북하려고 하나? 친구들 입장에서는. 혹시 협박을 받고 있냐? 아니면 납치됐나?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분과 결혼한다 하니까 다들 그냥 그거는 이제 다 납득이 된다. 그냥 월북해라. 같이 가라. 간첩이어도 된다. 월북해도 된다. 네. 월북해도 된다. 다른 집들은 어땠어요? 사람하고 제가 처음에 집에 인사 갔을 때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와서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까 어머니 첫 마디가 너 간첩은 아니지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에 집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70 그때 한 몇 살이었는가? 70. 70. 또 시골 할머니가 탈북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모르시니까. 북에서 왔다니까 무조건 간첩이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간첩은 그때는. 아니겠지. 그 시대 때 그 어머님은 간첩 신고는 113이라는 게 그렇지. 머릿속에 백혀 있는 시대. 그리고 막 무장공비 사건도 그때는 또 많았구나 이러고. 그러므로 내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경찰 가족 집안에 군복을 벗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참 안 있었어요.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밀어붙이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저 이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저 간첩 아니고요. 저 막내 아들이 좋아서 왔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허락 안 해주면 저 안 갈 거예요. 막 이래요. 이 목소리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내가 허락 안 해주면 저기 가서 죽겠어! 막 그래. 저기 동네 저 큰 길에 가서 누워서 죽겠어! 막 그래. 간첩이 아니어도 놀라셨겠는데. 죽겠다고? 아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정말 아라보다 이뻤던 게 뭐냐면 진짜 170인데 몸무게가 51kg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사진이 있어. 작가님이 이거 사진 좀 올려. 그래 우리가. 근데 너무 예뻤어. 내가. 예뻐. 그렇게 예뻤으니까.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분홍색 옷 딱 입고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이쁘단 소리잖아. 지금도 이쁘지.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 큰 며느리 같은 이런 상이고 듬직해 보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죠. 나중에는 좋아하셨구나. 네, 그렇죠. 야. 아버지가 너는 이 순간부터 우리 집의 막내 딸이다 이러실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